네, 반갑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시장은 우려했던 것과는 조금 그래도 다행스럽게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내리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조금 올려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2차전지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시장에 좀 수급이 좀 살아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종목들의 낙폭도 계속 크게 나타나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받아주는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자동차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약세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좌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플러스 국면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미국의 그 부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괜찮은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오늘 상황은 그래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떠서 시작했다가 음봉을 밀렸기 때문에 시장의 압박감은 계속 있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러웠다 볼 수 있겠고요. 막판에 매수를 했었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 부분 자체도요, 지금 3시 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잡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편하게 오늘 부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는 아침에 고점 형성되고 나서 계속 밀린 형태였기 때문에 주가 상황은 계속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떨어진 이후에 저점을 잡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2차전지가 조금 올라서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해주면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수급 동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2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매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금융투자들 결국에는 같이 딸려 올라갔죠. 연기금은 다시 매도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순매도가 아니라 순매수 마감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기관 쪽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입장을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대형주 매수에 나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 매수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됐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를 계속 보여주던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를 좀 해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을 좀 살려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조금 받쳐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1.4%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죠. 갭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4.6%나 올라가면서 9만원대 돌파해버립니다. 자, 죽을 똥 살똥 하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서 지지선대 훅 넘어가 버리죠. 자, 지금은 박스권 형태의 모습이지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에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지금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그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약세를 조금 만들어내면서 마무리 좀 됐습니다. LG화학은 살짝 플러스 나긴 했습니다만 SDI가 조금 하락세,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세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 보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약간 올라가면서 회복세를 좀 보였습니다. 지지선에 도달한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지선에서 반등 나가는 모습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반등은 바로 내일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흐름 자체가 일단은 상승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겠고요. 현대모비스 역시도 아래쪽 지지라인 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위치 나오면 다시 괜찮아질 거다 판단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요, 특별하게 문제될 것 없었죠. 한국전력이 어제부터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전기요금 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보합 수준 잘 유지해서 그냥 시장에 움직임이 없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지선대에서 지지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지지선대에서 지지 반등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포스코 퓨처연과 마찬가지로 지지선대에서 반등이 나가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긍정적인 가능성은 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LNF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 밀려서 반등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그칠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또 막 몰아넣는 그런 형태로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엔터주가 좀 강했습니다. JYP 엔터가 20%나 상승하면서 상승률을 계속 키워줬고요. SM도 오늘 6%대나 상승하면서 네,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이렇게 지지선이 없는 종목군들 2차전지는 계속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첨보 역시도 마찬가지.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조금 반등 나가는데 마찬가지죠. 뭐 12,000원대 지지선 좀 형성되는 것 같긴 한데 역시 그렇게까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성 FNC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선이 없는 상태라면은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끼고 들어가는 종목들 몇몇 2차전지만 회복세를 좀 보였고요. 나머지 것들은 눈치를 조금 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고요. 뭐 크게 밀리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쌤쌤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가 형태는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진 않았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움직임 한번 볼게요. 오늘 상승률, 상한가 종목 제법 있죠? 네, 많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한세, MK, 다이나믹 디자인, JSM, 듀올, 그 다음에 중앙백신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JYP 엔터가 그 뒤로 이어서 바짝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KH바텍도는 많이 올라갔네요. 16%나 상승했습니다. SL이 15%대 이렇게 올라갔고요. 보시면은 이제 파마리서치가 10%대로 해서 36개 종목이 오늘 상승 포인트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보도 계속 떨어지더니 오늘 조금 반등 나가는 모습이네요. 이런 정도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포인트는 그게 크지 않습니다. 2.5% 정도 나와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지만 아주 좋은 것도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락률 볼까요? 하락률 보시면 SC 엔지니어링이 결국은 하한가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하한가로 들어가 버렸고요. THN이 20%나 떨어지면서 마무리 좀 됐고요. 아모텍, 한일화학, 세동, 나노브릭 뭐 이런 종목들 화신도 오늘 11%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 조금 안 좋은 형태 보여줬고요. 대원광업도 오늘 좀 밀렸죠. 대원광업도 오늘 9%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아직 지지선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금양이 9%대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대성미생물은 오히려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형태 나와 있습니다. 애경케미칼, 요것도 2차전지 쪽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내리는 형태로 마무리 좀 됐네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것들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하락 포인트 볼게요. 3%대. 그러니까 오늘은 아까 2%대하고 3%대 정도니까 살짝 마이너스가 나오는 계좌를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죠. 한 마이너스 0.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오시면 괜찮고요. 네, 뭐 1%까지도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네,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를 넘어서는 계좌 마이너스 1% 넘어섰다 그러면은 조금은 네, 뭔가 종목이 손실폭을 좀 키우는 종목이 들어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계좌는 플러스 수준,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플러스 한 0.2, 0.3,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짝 플러스면 좋은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0.5 넘지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 DB하이텍 순매수 많이 들어와 있고요. LG이노텍 요즘에 주가 흐름도 좋은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 들어왔고요. LNF, 신한지주, 하이브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에코프로, 그 다음에 JYP 엔터까지 해서 자동차, 전기전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 매도가 좀 나가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겠죠. 얘네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팔아먹는 모습들 나타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기관 쪽 움직임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기관 쪽에서의 차익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식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하이닉스 2천억, 삼성전자 2천억, 둘이 합쳐서 4천억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였죠. 그 다음에 엔터주, JYP, YG 엔터, SM, 삼성전기까지 오늘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 하고요. 대한전선도 오늘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매수가 쭉 들어왔고요. 자동차 쪽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매도는 역시 에코프로 계속 매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기아 팔아먹는 모습이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인버스 팔았다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쪽으로 베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쪽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리노공업 오늘도 빠지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2차전지 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자동차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2차전지가 더 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가니까 바로 또 던지는 모습들, 뭐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샀다가 또 더 많이 팔아먹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공매도 계속 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이 2차전지 쪽 종목군들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럽다 생각되는 정도라면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나쁘지도 않습니다. 지지선대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흘러가는 과정이 이 데드크로스 이후에 나오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크게 변화는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종목 싸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무난하게 잘 넘기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 쪽이 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좀 풀리고 내일 발표되는 소매 지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반등하는 역할을 좀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2500포인트 돌파 시점이 아마 골든크로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지켜보면서 주가 반등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대응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매수하지 않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내일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네, 서두르지 않고 뛰어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가서 잡지 마시고요. 기다리면은 다 조정이 들어오면서 가격대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천천히 시기를 기다려서 나에게 좋은 자리, 나에게 유리한 자리를 매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조금 좋은 네, 시장 기대감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푹 쉬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